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할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USDT가 점유율이 압도적인 거죠? 발행사들이 매입한 미 국채가 한국보다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가상자산 이슈를 짚어주실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박별입니다. 별님 요새 비트가 좀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잠시 이 걱정은 접어두고 근데 요새 또 국내외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 주도 그냥 저를 놀리지 않으시는군요. 그럼요. 매주 이 시간에 별님의 이 날카로운 분석을 기다리시는 애청자분들이 아주 많다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지금 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상자산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 하면 단연 스테이블 코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사진이 빙산의 일각을 표상화해가지고 시각화를 한 건데 가장 위에가 우리가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토큰화된 국채, 원자재, 그다음에 주식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가기 위한 가장 큰 첫 번째 단추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할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달러가 되게 중요하고 달러라는 그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그것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화 했을 때 그 다음에 달러를 기반으로 어떤 걸 디지털화 했을까? 네. 그걸 가능케 해주는 그 수단이라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하면 금융 환경 전반에 큰 혁명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빙산의 일각처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달러를 디지털화하는 첫 단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용한 금융혁명이라고 주석을 달아주셨는데 이 혁명이라는 단어가 사실 아무데나 붙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크게 얘기해서 5가지를 언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그럼 왜 지금 중요할까? 그러니까 예전도 아니고 지금은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구조, 그다음에 어떤 시장 환경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거시적인 거 말고 실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쓰이나에 대해서 활용과 영향에 대해서 세 번째 다루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확장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떼려야 떼고 말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규제 환경 및 정책 이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망과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오늘 크게 5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정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아무래도 실제 국가별 통화이다 보니 뭐 매크로나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입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크립토 서밋 그때 정작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8월 휴회하기 전까지 이 법안을 통과하길 바란다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어쨌거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은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8월까지 기한을 뒀을까요? 아 정말 그 의미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물어보실 줄은 몰랐는데 중요해요. 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9월이면 의회가 쉰다고 하더라고요. 휴가를 갔다 오면 또 새로운 의제들이나 이런 관심사들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어쨌거나 빠르게 좀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 또 그러한 그 정책 추진 의지를 좀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또 말씀하신 것도 있고 왠지 저런 멘트 뒤에는 어떤 체계적인 배경이나 전략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대체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을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아시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의회 청문회까지 했었단 말이죠. 민간 기업이 그런 걸 발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트럼프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전면 달려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랬을 때 진짜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달러 패권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채를 누가 사줄 것이냐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싶은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는 양상인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은 어쨌거나 빚을 내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빚을 내려면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국채 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보통 많이 사주는데 지금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중국 같은 나라에서 특히나 미 국채를 매도하고 금을 많이 산다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을 위시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쨌거나 예전같이 미 국채를 사주지 않는다. 그러한 것이 좀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을 지지하는 대외적인 배경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국채를 많이 사주는가? 라고 살펴봤을 때 2024년 누계 기준으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매입한 미 국채가 한국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주요한 탑 20 안에 들어가는 그만큼 굉장히 많은 미 국채를 사주는 주체적인 수요자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적극 옹호해주면서 국채 수요를 증진시키는데 주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패권을 강화한다. 이렇게 계획대로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실생활로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 테더가 코인러들을 제외하고도 많이 쓰이고 있나요? 사실은 국내에서도 네. 백화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네. 상품권을 따로 암암리에 파는 그런 상품권 가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테더 환전상 같은 그런 곳들이 강남을 위시해서 곳곳에 생기고 있다 하더라고요. 오, 정말요? 물론 지금 제가 이 설명드리는 것을 여기를 이용하셔라 뭐 적극 추천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국내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정말로 이제는 생겨나고 있구나 라고 해서 뭐 미디어에서도 이제 다룰 정도로 커져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을 좀 사례를 들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실생활에 이제 슬금슬금 잘 침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쓰이느냐라고 했을 때 어쨌거나 은행에 가서 내가 그걸 또 직접 바꾸거나 시간이나 아니면 뭐 비용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고 24시간 주 7일 어떤 리스크나 환율 변화에 따라서 내가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보니까 네. 테더를 또 적극 좀 활용하시는 게 늘어나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현주소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의 현주소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네. 그냥 전반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지금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위에 세 개는 담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만한 스테이블 코인은 위에 세 개고요. 아래 세 개는 이제 디파이, 탈중앙 거래소에서 이제 쓰이기 시작하는 코인들이고 특히나 이제 그 합성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담보 혹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1달러를 유지하면서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요거 정도를 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 페이지를 자료를 보시면 어쨌거나 준비금, 담보 기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채 같은 것들을 매입한 것만큼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보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믿고 쓰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여기에서 국채나 이런 것들을 사서 수익을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보통 파트너라고 제가 여기 표현했는데 회사에서 그냥 보통 수익을 독식한다든지 혹은 뭐 이러한 이제 이 파트너 회사에서 이제 이 수익을 굉장히 독점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다 해서 테더가 수익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외에 이제 합성 이제 모방형이라고 해도 될 텐데 1달러를 패깅을 유지한다. 라고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구성 조건들에 의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유지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 테라의 루에스티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합성형, 모방형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 테더가 좀 돋보이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테더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이룩한 건지. 테더에 대해서 이제 최근 이슈나 좀 중요하게 알고 가실 것들만 한번 짚어보자면 작년 한 해에 이제 331억 원화로 45조의 미 국채를 매입했다 하더라고요. 탑 20 안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2024년엔 그냥 상위 7번째 국채를 매입한 회사다. 다른 나라에 견주어서 글로벌 중앙은행에 뭐 맞먹는 수준이다. 규모가 상당하네요. USDT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수익이나 이런 거를 공유해주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테더의 이러한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했을 때 최근 2년간 블랙락보다 많은 순이익을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정도로 테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돈도 잘 벌고 미국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규모가 상당한 것 같은데 그러면 테더는 앞으로도 쭉 이렇게 잘 될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테더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잘 되고 있지만 남의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규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유럽에서 미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테더사가 어떤 규제 라이센스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점유율이 이제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점유율을 하락을 하고 있고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스테이블이나 지니어스 액트라는 것이 법안이 이제 실제로 통과돼서 발효가 되면 아무래도 점유율이 비슷하게 하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암스트롱 CEO는 미국의 규제, 법안이 통과됐을 때 테더사가 적절하게 규제나 라이센스를 받지 못한다면 거래 지원이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테더사에서는 심지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규제에 대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뭐 미국의 법인을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규제를 최대한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구애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테더의 점유율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클에서 발행한 USDC 있잖아요. 이것도 테더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스테이블 코인이고 코인베이스도 연관 검색에 자주 나오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사실 앞에 이야기에서 연관돼서 설명드려보면 그러면 테더 점유율이 하락하면 누가 좋을까? 서클이요. 서클이 좋을 것이냐? 라고 이제 당연히 생각하는데 서클의 최근 이슈들, 최근에 IPO를 하려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실적들이나 뭐 성장세들을 살펴봤을 때는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재무 상태였습니다. 발행량도 생각보다 썩 증가하지 않고요. 돈도 사실은 서클이 벌면 서클의 지분만큼 코인베이스에 지분 투자한 것이 있어서 서클이 버는 돈의 일정 부분을 다 코인베이스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클이 잘 될수록 코인베이스가 잘 되고 서클은 생각보다 돈을 맛보는 게 아니냐,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클이 IPO에 성공하면 득보는 게 코인베이스라 아까 말했던 테더 거래 지원 종료 이슈가 이래서 제기된 게 아닐까요? 코인베이스는 거래소도 하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는 USDC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뭐 스테이블 코인이 대세화가 되어가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좀 수익을 낼까요?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체감하기 어렵지만 해외나 이런 데서는 테더에 이제 돈을 입금을 하면 테더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저분들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쓰겠죠. 근데 테더에서는 그 유저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서 국채나 단기성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삽니다. 또 심지어는 테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도 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법정 화폐에 대해서 수익을 거두고 이 사용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이 수익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돈을 잘 버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득 궁금한데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은 삼각관계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도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총 발행량과 비트코인 가격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시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이 돈으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2021년 피크를 지나가서는 발행량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겪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은 계속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과거처럼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수요 말고도 다양한 이런 유즈 케이스로 계속 발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살펴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USDT가 점유율이 압도적인 거죠? 여전히 USDT의 점유율은 7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상 거의 독과점에서 가장 1등 업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점유율에 대해서만 조금 가볍게 설명을 드려보면 원래 이제 2020년에서 21년에 테더의 점유율을 이렇게 탈환하기 위해서 USDC나 BUSD라고 하는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이 출연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뉴스와 함께 그 은행에 그 서클이 돈을 맡겼다라고 하면서 그 돈이 안전한 것인가? 불안이 증식되고 그러면서 디패깅 사건이 나면서부터 일정 투자자들은 서클에서 돈을 빼서 USDC를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USDT를 이용하면서 서클의 점유율을 하락했고 그러면서 이 테더의 점유율은 다시금 늘어나서 지금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테더 압도적인 점유율과
그래도 2등의 USDC인데 이러한 구조를 어떻게 깰 수 있을지가 좀 미래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거의 테더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그나마 USDC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어떤 한계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라이센스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선 테더를 쓸 수 없습니다. 허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거든요. 미국은 따라갈 필요가 없다.